분산 파일 하는 게 있어요. 분산 파일 하는 거를 HDFS, 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이라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 대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각 서버에서 각각 따로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 대용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RDBMS, 기존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하드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얘대로 쓰고요. 하드업은 하드업대로 쓰는 거예요. 얘는 기존의 거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원래 그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나 이런 걸 취합해서 쓰려면 하드업으로 우리가 이제 써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대체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을 하드업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운영계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 DBMS로 하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업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대용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컴퓨터 계속 확장하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무어의 법칙. 컴퓨터가 CPU가 계속 확장하는 거. 그래서 그걸 스케일업이라고 합니다. 스케일업. 계속 확장해서 계속 쓰는데, 그러면 가다 슈퍼컴퓨터로까지 가야 되느냐? 너무 비싸잖아요. 슈퍼컴퓨터 한 대는 몇 억짜리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한 대에서 막, 그러니까 똑똑한 놈 한 놈이 계속 하는 거냐? 그게 스케일업이에요.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게 계속 고성능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이걸로 가자 이거죠. 디스트리뷰티드는 뭐냐면 스케일 아웃. 야, 이렇게 가지 말고 한 대 할 걸 두 명이서 나눠서 하고, 두 명이서 나눠서 할 걸 세 명이서 나눠서 하면 되지 뭐. 왜 혼자서 고민하고 그래? 우리 나눠서 하자, 그렇지. 파일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게 하드업, NoSQL.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데이터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요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건데, 기반 시스템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을 하려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쓰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네임 노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걸 가지고 있어. 너는 이거 갖고 있어. 너는 이거 갖고 있어. 하는 게 네임 노드고요. 그 밑에 알았어, 나한테 줘. 그러면 밑에서 하나씩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뭐냐면 이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 컴퓨터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래서 복수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통 세 군데, 네 군데서 나눠서 씁니다. 64메가로 쪼개가지고 하나, 둘, 세 개 동시에 똑같은 거를 여러 개가 복사해서 나눠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하고 싼 거 여러 개 하니까 뭐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씁니다. 어쨌든 명령하는 컴퓨터가 한 대 있고요. 그 명령하는 거 밑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저장이 이제 이게 컴퓨터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이제 얘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있는 게 같은 거예요. 만약에 초록색이다, 그러면 초록색이 하나, 두 개, 세 군데. 동시에 똑같은 거를 세 군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에러가 안 나니까. 그래서 워낙 이제 싼 거를 쓰다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은 얘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 망가졌어. 그러면 기존에 니네들이 보관하고 있던 거 갖다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인데, 여기 중간에 요 하트비트라는 게 있어요. 하트비트. 얘가 뭐냐면 계속 보내는 겁니다. 위에서. 야, 너 살았니? 계속. 왜냐면 동시에 여러 대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놈이 삑살이 나는 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내요. 그러면 얘가 나 살았어 해서 계속 보내줍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대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럼 걔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트비트라고 합니다. 요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연동이 되려면 파일을 따로따로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얘를 계산을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검색어를 딱 입력하면 그 검색어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들이.
그럼 그걸 다 갖고 와서 한꺼번에 뭉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다 갖고 와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맵과 리듀스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이 돈을 세야 돼요. 이 돈을 혼자서 다 세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슈퍼컴퓨터 이런 얘기들 애들이 하는 거고, 자, 돈을 나눠가죠. 야, 세. 야, 그러면 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돈을 세겠죠. 1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500원짜리 몇 개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게 다야. 하고 넘겨줍니다. 얘도 다 세서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요걸 우리가 맵이라고 합니다. 쪼개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몇 개 있는지 세서 딱 넣으면, 아, 그러면 합쳤더니 100원짜리가 총 3개 있네? 10원짜리는 하나 있고, 500원짜리는 총 2개 있네? 요렇게 하면은 딱 총괄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왜 쓰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가 많으니까 분산해서 저장하고, 분산해서 계산해서 갖고 와. 이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 아웃이니까 좀 더 싼 가격에 처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하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이런 하둡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하둡.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계산해서 갖고 오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겠죠? 이런 개념인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한 예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돈하고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보면 글자들이 있으면 이 글자들을 이렇게 쪼갭니다. 스플리팅이라 그래서 글자들을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쪼개서 이렇게 주면 얘가 그거를 셉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단어를 셀게 정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코딩을 해줍니다. 자바로 코딩을 해서 이걸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갖고 와서 최종 합쳐서 야, 우리 이거야 하고 딱 정리해서 올려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맵이라는 거와 리듀스라는 게 줄여준다 이거 얘기죠. 맵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잘 묶어주느냐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둡은 크게 분산 파일 시스템과 맵 리듀스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크게 구성돼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둡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너무 파일이 많아지니까,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하둡을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더그 커팅이 만들었지만은 구글이 이걸 먼저 했어요. 2003년도에. 구글이 옛날에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어서 그걸 공표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야, 우리 이런 거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어. 라고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 논문을 받아들여가지고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자기 시스템에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더 유명하게 된 거죠. 하둡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하드 할 때 컴퓨터 시스템에서 해봤죠. CPU가 움직이면 CPU가 자기가 막 움직이다가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메모리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하드에다가 이제 C, D 드라이브 하드디스크에다 넣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컴퓨터에도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럼 전통적으로는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하고 물리적으로 갔다 뺐다 떴다 뺐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 야, 왜 거기다 집어넣어? 우리 컴퓨터처럼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쓰면 안 될까? 해서 메모리에다 저장해 놓고 쓰는 게 인메모리 컴퓨팅이에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는데 메모리에다 갖다 놓고 해요. 물론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넣어놓고 필요한 거는 갖고 와서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막 하다가 필요한 것만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자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메모리가 너무 비싸서 못 썼는데 요즘은 메모리가 워낙 싸졌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스팍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하둡이 있는데 하둡의 인메모리 버전이 스팍이에요. 이런 거 혹시 가끔 들으면 아, 옛날에 저런 거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하드디스크에 놓고 저장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디스크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한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요즘 컴퓨터들 빠르죠. SSD로 돌아가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부팅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SAP 하나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어널리틱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축해놔서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IBM의 네테자, 그 다음에 오라클의 엑설리틱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뒤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 하드디스크에 안 넣고 메모리에 넣고 한다. 요게 실제 시스템 화면입니다. 요거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이제 플라멩고라고 이 하드업 시스템을 운영하는 묶어놓는 이제 배포판 버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뭐 프로그램 사면 알아서 깔아주듯이 얘를 깔면 이 옆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들어있죠. 아까 전에 그 플로우 차트 뭐 이런 거 동물들 막 있는 거 걔가 여기 옆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안 쓰고 메모리를 쓴다. 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는 이런 시스템 이제 센서 기반의 크롤링 이런 것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데 이렇게 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부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센서나 이렇게 우리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업에다 저장해 놓고 이걸 서로 이제 쓰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마트를 이제 부분 정리해서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들어가죠. 여러 가지. 여기도 분석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SAP 하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